LNG 프로젝트는 그동안 좀 이렇게 죽어 있다가 트럼프 때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한국, 일본, 대만한테 여기 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뭐 엑슨모빌도 빠져나간 걸 억지로 하려고 한다. 미국 회사는 수익성 안 좋다고 본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늘은 그 에너지, 특히 자원 개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내신 양수영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작가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도 최근에 이제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사실 에너지가 진짜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도 그렇고 사실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또 많이 깨달았고 네, 에너지가 패권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요걸 좀 몇 가지 좀 이 책을 바탕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생각할 때 좀 흥미로웠던 장면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이 책에도 약간의 역사가 좀 나옵니다만 인류가 네. 땅을 파면은 석유가 나온다. 네, 땅을 파면 에너지가 나온다. 네, 네.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네. 그 노아가 방주를 큰 배를 지었는데 예. 그때 역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청. 역청. 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거를 이제 그 우리 비투멘이라고 하는데 그 아스팔트 만드는 끈적끈적한 예. 그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역청을 이용해서 방주 배를 만들 때 썼고 또 중동이나 이집트에서도 역청을 사용해서 접착제나 방부제, 방수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 역청 말고 예. 액체 상태의 석유도 땅을 파다 보니까 우물을 파다 보니까 시커먼 석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수백 미터를 뚫은 건 아닌데. 아 그렇죠. 예. 지표 부근에서도 어. 석유가 바로 분출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우물 파는 과정에서 석유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물 파다가요. 그렇죠. 석유가 이게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샘 같은 경우도 이게 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수가 흐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이게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더구나 석유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물 파다가 이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죠. 아, 석유가 물보다 가벼워요. 가볍죠. 아, 그 석유는. 기름이니까 물 위에 이렇게 뜨듯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석유는 뭔가 좀 무거운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가볍다. 그렇죠. 그래서 석유 솟아오른다. 예, 석유 종류 중에 이제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는데 물보다는 다 가볍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석유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석유가 워낙 귀한 약품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약품. 정제해서 그 수도사들이 그 약재로 사용을 하고 예. 그래서 그 뭐 물론 이제 그때 뭐 조명용으로 또 난방용으로 쓰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석유가. 근데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예부터 석유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바쿠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도시.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많이 가죠. 네네네. 거기에 마르코 폴로가 그 여행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석유를 많이 채굴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주 중세 때도 석유를 많이 이제 그 뽑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석유를 쓰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1859년에 그동안은 이제 우물을 파듯이 하다가 네. 요즘과 같은 이렇게 근대적 방식에 시추하는 거. 아하. 그거를 이제 1859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이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가 뭐 불의 공원이 있고 불의 나라, 그걸로 예, 불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예. 그 계속 뭔가 활활 타고 있다고. 그럼요. 예.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예. 석유왕이라고 하면 이제 록펠러 유명한 록펠러. 분이죠. 뉴욕의 예. 록펠러 센터 막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네, 석유왕. 네. 그분이 차렸던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오일인데 스탠다드 오일. 예. 여기에도 당시 어떤 뭐 기름의 품질 네. 등유의 품질과도 관련이 있다. 네, 네, 네. 회사 이름이. 네. 그 석유가 지금은 이제 휘발유, 뭐 경유, 이 뭐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등유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그 조명용으로 고래기름을 많이 썼죠. 고래기름. 예. 그래서 이제 포경선에서 고래를 많이 잡아서 고래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기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석유를 이용해서 네. 이걸 정제해서 등유를 쓴 거죠. 음흠.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유럽하고 미국에서 등유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아무나 막 하다 보니까 폭발 사고도 나고 또 유황 성분에서 또 이게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질식사가 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전등이 아니라 등불 하나 켜려다가 예, 폭발해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록펠러가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규격 품질에 아주 아. 스탠다드한 오일을 정제하겠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한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등 위에 품질이 막 들쭉날쭉해서 들쑥날쑥했죠. 예. 어떤 거를 이제 등화에다 넣고 불을 붙이면 잘 안 붙었는데 어떤 걸 붙이니까 막 폭발해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예. 큰일 났겠네요. 그래서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미국 전체 정유 산업의 한 8-90%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제 그 1890년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셔먼 반독 독점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 다 쪼개졌죠. 쪼개져서 스탠다드 뉴저지가 지금 엑슨이 되고 아하. 스탠다드 뉴욕이 모빌이 되고 아하. 캘리포니아가 쉐브론이 되고 예. 뭐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그게 1890년인데 100년이 지나서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리되었던 엑슨과 모빌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엑슨 모빌이 됐습니다. 엑슨, 모빌, 쉐브론 이게 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록펠러가 록펠러가 자식들. 다 했던 지금 메이저 회사들이 아. 록펠러가 만든 회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철강왕 카네기, 그렇죠. 석유왕 록펠러 예. 이런 교과서처럼 많이 배웠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그래서 역사가 또 재미나게 예. 나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 네. 그 가스전이나 네. 아니면 그 유전 네. 발굴하는데 보면은 그 위에 네. 이거 뭐랄까 철탑 같은 거 세우고 네. 그 위에서 계속 불이 불이 타오르고 나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누가 일부러 이제 붙여놓은 겁니까? 불을 붙이죠.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예, 건데 불을 붙입니다. 이거 안 끄고 24시간 365일 계속 켜져 있는 겁니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처음에만 좀 하고 네. 그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면은 네. 석유청 위에 예. 그 가스청이 가스청. 있습니다. 가스캡이라고 있어요. 예. 혹은 가스캡이 없어도 석유 속에 녹아 있던 가스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압력을 갖다 좀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워 없앱니다. 아, 일부러. 일부러 태워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걸 이제 소비처에 갖다 팔죠. 네. 팔거나 아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는 기체이기 때문에 예.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소비처가 준 거 인근에 없다. 어허. 그러면 그걸 다시 시청에 집어넣어서 예. 원유를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압력을 높여서. 아, 증산용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다시 네. 밑에다 집어넣어서 네. 밑에 있는 석유를 네네. 밀어내게. 밀어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 환경 규제가 심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밀어내는 것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그걸 불을 태워 버렸어요, 많이. 그냥 가스. 예, 그 요즘 또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를 소비처가 없으니 태워 버리긴 하는데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그냥 지청소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 알래스카 LNG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알래스카 LNG가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반가스라는 게 이제 녹아 있는 게 그 석유와 같이 생산되는 거 이게 수반가스고 알래스카 북극해 쪽에 프루드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유전이 있습니다. 예. 1960년대 발견해서 지금까지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반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수반가스를 갖다가 지청소에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여기 수요처가 없거든. 예. 그래서 원유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수송을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그 유조선을 내가 팔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는 지청소에 다 집어넣는 데만 써온 거죠. 몇십 년 동안. 집어넣는 것도 일 아닙니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석유를 증산을 하고 최근에 그 요즘 CCS라고 네.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그게 예.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아. 여기서 그 수반가스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증산에도 사용되고 그중에 일부가 또 지청속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CCS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CCUS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카본 뭐였죠?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탄소를 포집을 해서 예. 활용을 하거나 묻어버리는. 예, 저장. 근데 이게 이 기술이 진짜 뭐 10년 안에 되느냐 마는 이런 이야기 많은데 이미 그걸 이미 하고 하고 있었던 있어요. 거네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양이 많지 않죠. 양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유전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시 네. 집어넣어서 네. 석유를 밀어 올리는데 쓸 수 있지만 쓰고. 예. 공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를 가지고 네. 다시 거기까지 가져가서 예. 알래스카 땅속에다 집어넣느냐 이건 또 별개의 일이니까. 예, 근데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양 자체가 지구상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에는 양이 미미하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 기술은 이미 할 수 있는 할 거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알래스카 LNG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그 제대로 쓰지도 못한 천연가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은 석유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ESG, 친환경 경영해야 환경, 되고. 뭐더 가버넌스, 뭐 소시, 예. 뭐저 사회적. 그래서 석유 회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차에 이런 그 환경을 파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하기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엑슨모빌이 들어있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유는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네. LNG 프로젝트는 그동안 좀 이렇게 죽어 있다가 트럼프 때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트럼프 1기 때 좀 애를 쓰고 그러던 차에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회사가 이걸 다시 인수를 했어요. 미국 회사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좀 지원하려고 한국, 일본, 대만한테 여기 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뭐 엑슨모빌 또 빠져나간 걸 억지로 하려고 하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 회사는 수익성 안 좋다고 본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나갔는데 네네네네. 미국 회사가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민간이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미국 민간 회사가 수익성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 민간 회사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착수한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이 됐을 때라 이거죠. 아하.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 타당성 조사 비용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단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엑스모빌의 판단이랑 다른 기업의 판단이랑 다를 다르죠. 수가. 기업마다 다르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 문제가 미국에는 워낙 민감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회사마다 이제 전략은 다르겠습니다. 전략이 다 다르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 덤태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기업들은 가서 뭔가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접안 시설 네.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천연가스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예. 파이프라인이 있고 액화가 있거든요. 음. 근데 지분을 참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건설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EPC 공사는 입찰에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 우리가 여기에 이 프로젝트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EPC 공사 수주하기 더 유리하고 액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을 참여하면은 우리가 오프테이크 하는 거는 건 당연히 권리를 가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어느 쪽으로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지분 참여하는 게 좋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제가 이제 혹시나 또 색안경 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제가 대신 색안경 끼고 좀 네, 질문을 네.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트럼프가 혼자 먹으려고 하겠지. 네. 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기업까지 부르겠느냐. 네. 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회사의 상황은 몰라가지고 예. 미국이 이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게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거든요.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의 뭐 조그만 회사들은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메이저 회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전히 그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 또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스라든지 네. 이런 것도 많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릴 겁니다. 예. 포항에 네. 그 불의 공원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관정을 파다가 한 200m 네.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달이면 불이 꺼지겠니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불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기간이 네. 2017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타올랐어요. 네. 7년 반 동안.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또 어디선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하에 있는 가스는 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우선 이제 대부분의 가스선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 지질 시대 그 유기 물질, 네. 그 예를 들어 플랑크톤이라든가 또는 뭐 해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에 묻혀 가지고 수백만 년 동안 예.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쿠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킹이요? 예, 만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어. 그걸 이제 우리 석유 업계에서는 예. 실제로 용어가 그 석유 가스가 만들어지는 걸 키친이라 그래요. 부엌. 그래요? 예, 어. 이 유기 물질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오랫동안 어. 쿠킹이 돼서 석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지역을 키친 에어리아. 아, 그렇게 부엌에서 요리가 된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석유로 만들어졌다가 더 많은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가스로 바뀌거든요. 그런 게 있고 처음부터 육지에서 나오는 퇴적물, 예.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거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되면은 석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열에 의해서 된다 해서 thermogenic 열기원 가스라 그럽니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 물질이 또 땅 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뭐 수백만 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네네. 이게 그 분해가 돼요. 예. 유기 물질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천연가스가 생깁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바이오제닉 가스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 하치장에 네.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거기 불 붙여가지고 가스를 없애는 거 마찬가지로 아하. 그 유기 물질이 쌓여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나오는 그런 가스. 그래서 아마 포항 같은 경우는 테르모제닉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그 지질 세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동안 이제 몇백 년 동안 혹은 뭐 1, 2천 년 동안 쌓여 있던 유기 물질에서 아하. 이 쓰레기 하지장처럼 그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나오는 가스가 아닐까 아하. 이렇게 아마 짐작이 됩니다. 이게 바이오제닉이냐? 예, 열 기원 가스냐에 테르모제닉이냐 따라서. 바이오제닉이냐. 아하. 예, 그래서 아마 포항에 나오는 거는 그 저는 뭐 직접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바이오제닉인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뭔가 좀 에너지를 개발할 정도로 많이 묻혀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예, 예. 아쉽기도 하고. 네. 네.